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죠. 왕숙 1, 2지구 사전청약 성황리에 마무리 됐는데 왕숙 1, 2지구 뭐 향후 전망이나 교통대책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잡혀 있죠. 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왕숙지구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나 향후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뉴스가 좀 되고 있죠. 뭐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지연돼서 주택 공급 차질 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뭐 20%가 채 안 되죠. 지금 현재 보상률이 20%가 좀 채 안 되고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73%,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69%에서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상,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고 사업이 좀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죠. 뭐 유적지나 뭐 이런 것들이 발굴됐을 때 이럴 때 뭐 이게 지금 김해 쪽에 있는 뭐 고인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연기념물이죠. 뭐 맹꽁이나 뭐 도룡뇽 이런 것들이 좀 발견돼서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약간 좀 제동을 걸죠. 뭐 공사 중단하라고 막 하면서 환경인 보존이 이제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게 약간 좀 사업수가 좀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들이 이런 거죠. 원주민들이나 토지주들 이런 분들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많이 갖고 계시죠. 이 원래 그린벨트를 갖다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한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 있던 개발됐던 그런 토지들하고 그다음 개발이 제한돼 있던 그린벨트들하고는 뭐 가격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토지주들이.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업 속도 자체가 많이 좀 딜레이 되고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주택 공급을 좀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 속도 자체는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뭐 돌발 변수만 없다면 뭐 이번에 진짜 위지구 같은 경우도 뭐 유물이 발굴되는 바람에 사업 속도가 좀 진행이 늦어졌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은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선 왕숙 1, 2지구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솔직히 말로 왕숙 2지구가 입지 면에서도 낮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근데 향후 뭐 전망을 보면은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이 중심지죠. 이 GTX 여기 들어가는 이 중심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뭐 트리플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 향후 뭐 미래의 가치 자체는 상당히 높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본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규모 자체는 뭐 한 270만 평 정도 되죠.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현재 5만 5천 가구 해서 뭐 수용 인구는 12만 5천 명 정도 예정돼 있고 입지 자체는 뭐 서울에서 뭐 한 3.5km 정도 서울 북부권이죠. 서울 북부권에 좀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가다 보면은 뭐 노원이나 뭐 상계 그다음에 청량리 뭐 이쪽으로 좀 많이 인접해 있죠. 그리고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강남권, 강동권, 강동이나 강남, 그래서 하남 미사지구죠. 하남 미사지구랑 많이 인접해 있고 분양가 자체를 좀 보면은 왕숙 1지구 같은 경우 한 1,400대 중반, 뭐 1,500대 중반 뭐 이 정도에서 좀 결정이 되는데 예상 분양가 같은 경우는 근데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한 1,600대 중반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왕숙 2지구가 좀 비싸고 그 이유는 뭐 입지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용도 자체도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 왕숙 2지구는 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대로 된 건물들 있죠. 뭐 잘 지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왕숙 2지구가 분양가는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자체는 뭐 2027년, 2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늦춰지겠죠. 뭐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한 1, 2년 정도 늦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교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숙 1지구는 9호선 그 다음에 기존에 경춘선이 있는데 경춘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경춘선 같은 경우는 전철로 보기엔 좀 애매한데 이 경춘선도 나름대로 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선을 경전철을 좀 운행해서 왕숙지구부터 시작해서 뭐 저쪽 별내나 아니면 상봉까지 이렇게 운행한다. 뭐 이렇게 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건 없죠. 여기 뭐 전철 노선이 뭐 3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SBRT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 1지구 같은 경우 여기 있고 이게 좀 별내입니다. 별내고 그다음 뭐 이쪽에 갈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전철 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뭐 경춘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9호선 라인이 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접근성을 보면은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가기가 좀 편하죠. 이쪽 강북 쪽으로 나가기에 뭐 노원이나 상계, 청량리 쪽으로 좀 가기가 좀 편하고,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서 뭐 강동 쪽, 그 다음에 뭐 송파, 잠실 뭐 이쪽으로 좀 진행하기가 좀 편하고, 그렇게 입지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 접근성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현재 추세에서는 뭐 용산이나 이쪽도 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강남 쪽 접근성이 좋은 거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왕숙 2지구가 그런 면에서 좀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GTX 노선 같은 경우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송도부터 시작해서 마석까지 연결돼요. GTX B 노선이 서울역이나 뭐 강남, 용산, 그다음에 청량리 이쪽으로 해서 중심축이 좀 연결되게 됩니다. 이 GTX 노선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뭐 A, B, C 노선이 뭐 계획되어 있는데, 뭐 향후 뭐 D, E, F까지 뭐 된다고 뭐 얘기는 돼 있습니다. GTX 노선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녀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효용성이 있고, 이게 진짜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지, 향후 뭐 GTX 노선 때문에 집값 오른 데들이 상당히 많죠. 주택 가격이 뭐 오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가격이 뭐 어떻게 좀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입지나 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왕숙 1, 2지구 계획되어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하철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이 9호선 노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9호선 노선이 지금 이쪽 하남 미사지구부터 해서 왕숙 2지구를 거쳐서 이쪽에서 진접 2지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9호선 노선이. 이게 좀 중심축이에요. 제일 중요한 노선이 이 9호선 노선인 것 같고, 왕숙지구 1, 2지구에서는 그 다음에 왕숙 2지구에는 6호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쪽 신내 쪽으로 해서 뭐 다산을 거쳐서 왕숙 2지구를 좀 지나갔고 와부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이 지금 예정돼 있죠. 그리고 기존에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왕숙 2지구는 트리플 역세권, 여기 지금 3개 들어가는 트리플 역세권이고,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는 남양주 쪽에는 없습니다. 더블 역세권도 뭐 거의 뭐 왕숙 2지구나 아니 별내 이쪽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왕숙 2지구 같은 이번에 뭐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죠.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뭐 200대 1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인기가 있었다는 거는 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률이 나왔겠죠. 제가 봤을 때도 왕숙 2지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 하나를 벨트로 묶게 되면은 이 왕숙 2지구 자체가 상당히 가치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왕숙 1지구에 있는 GTX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왕숙 2지구 이 트리플 역세권 해서 이 두 개가 중심축으로 돼갖고 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향후. 그래서 가치가 좀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국도도 좀 확장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86번 국도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왕숙 1지구 쪽으로 해서 왕숙 2지구로 들어가서 좀 양정역 세권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이 있는데, 이 도로를 갖다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왕복 8차선이나 왕복 6차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47번 국도가 지금 지나고 있죠. 기존에 있던 국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국도보다 향후 이쪽에 있는 이 86번 국도, 86번 지방도죠. 86번 지방도 자체가 왕숙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은 중심축으로 좀 떠오를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혹시라도 토지 투자 같은 걸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쪽 일대죠. 이쪽 일대들. 이쪽 일대에 있는 토지들, 뭐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지만 그래도 뭐 가능한 토지들이 있죠. 뭐 개발 가능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눈여겨 보셔갖고 한번 좀 매매를 해보시면 향후에 상당히 많은 투자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말씀드리면은 SBRT하고 GTX가 이 왕숙지구의 좀 중심축이 어느 정도 이게 특색 있는 노선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SBRT 같은 경우는 노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SBRT 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신개념 SBR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다산에 있는 진권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계획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기둥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 상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육교식으로죠. 육교식으로 해서 그 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왕복 2차선으로 이 SBRT라고 신개념 버스라고 보셔야 되나요, 이걸? 바퀴 달린 전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퀴 달린 전철이어서 이거는 뭐 따로 정류장이 있지 않고 딱 정해진 그 정류장만 멈추고 신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도도 막 상당히 줄어들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왕숙 진접 2지구부터 시작하죠. 진접 2지구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진접 2지구에 4호선을 이용하실 분은 뭐 진접 2지구까지 SBRT 이용하시면 되고, 진접 2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GTX를 이용하고 싶다, 아니면 뭐 다산 쪽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 SBRT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편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은 뭐 왕숙지구에 있는 교통대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재 뭐 지하철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왕숙 2지구 6호선 그다음에 8호선 쪽이 뭐 연계되죠. 이쪽은 8호선 쪽이 별내 북부로 해서 이쪽 4호선 쪽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쪽 별내 북부역에서 8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 가능하게 돼 있죠. 이제 8호선이 별내 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4호선을 해서 8호선까지 연계돼 있고 이 정도로만 하면은 왕숙지구에 있는 향후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축은 뭐 SBRT가 좀 특색이 있는 거고, 그다음 GTX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이 제 중심 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의 뭐 가능성, 전망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왕숙 신도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지금 4호선 이렇게 들어가죠. 이 진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4호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여기서 올라오죠. 그럼 향후 만약에 또 신도시가 지정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이쪽에는 지정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이쪽에 내곡리죠. 내곡리 쪽에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진관리 쪽하고 배양리 쪽 일대. 이 일대는 아마 향후 또 다시 신도시가 지정되게 되면은 무조건 이쪽은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호선이 지금 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 노선 자체가 좀 상당히 틈이 길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곡리 쪽에 뭐 신도시가 지정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쪽 9호선 라인 들어가는 이쪽 라인이죠. 이쪽에 뭐 역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은 이쪽도 뭐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이쪽 전체가 다 뭉뚱그려 좀 보게 돼. 이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중심축이 이쪽 별내 쪽하고 그 다음에 왕숙지구 있는 1지구에 있는 GTX 이쪽하고 그 다음에 왕숙 2지구에 있는 이쪽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 별내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중심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 이 북부권 남양주 쪽에 있는 이쪽의 큰 덩어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왕숙 2지구는 뭐 지금 현재도 입지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뭐 다산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숙 2지구 쪽하고 이쪽에 진접 2지구죠. 진접 2지구 쪽하고는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진접 2지구 이쪽하고 왕숙 1지구에 있는 이쪽하고는 앞으로 봐서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접이나 뭐 기존에 있던 장현 뭐 이런 쪽까지 연결돼서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앞으로 태견 쪽도 있고 태견 옆에 있는 그 롯데에서 갖고 있는 부지죠. 예전에 군부대였던 부지. 그쪽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크게 됩니다. 이쪽이 인구가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왕숙지구만 해도 거의 한 15만.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 큰 벨트로 따지면은 뭐 다산까지 해서 뭐 한 30만 명? 뭐 인구수로 하면 뭐 한 40만 명까지 가까이 될 것 같죠.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큰 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벨트가 되고 그 중심축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쪽에 별내 쪽이나 아니면 이 왕숙 1지구 그 다음에 왕숙 2지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눈여겨보시고 향후 왕숙지구 청약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갖고 꼭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